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투갈에 여행 오신다면 여행 가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행 경비라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느 곳을 보고 어느 곳을 먹고, 그리고 교통이나 유심카드들은 어떤지 그런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비자라든지 얼마나 그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런 비자에 관련된 정보잖아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쉥겐 지역 중에 하나라서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비자 없이 180일 동안 90일 이내 포르투갈에서 머무르실 수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던 비행기표는 전부 경유를 1회나 2회를 하는 거였는데 2019년에 원래 아시아나 항공에서 직항을 처음으로 취항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시적이었던 거라서 지금은 직항으로 운항하지 않고 모두 다 경유를 해야 되더라고요. 항공권 가격은 제가 제일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가 50만 원 후반대였어요. 그때가 포르투에서 인천 왕복이었고 코로나 전이었어요. 평균적으로는 70만 원, 80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석도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요즘은 비즈니스석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유럽 여행을 준비했을 때는 유로가 1,300원 선으로 내려갈 때면은 조금씩 제가 환전을 했었어요. 요즘 환전 우대 90%까지 해주는 데가 많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마다 환전을 해두니까 당장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아무튼 포르투갈은 유로를 쓰기 때문에 유로로 환전을 해오시거나 아니면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 해외 수수료가 없는 카드들도 많아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사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될 소지품이나 편의용품들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전압이 중요하죠. 전압은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220V를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은 멀티탭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카메라 충전기 이것저것 다 충전을 하려면은 멀티탭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뭐 1,000원짜리를 해도 요즘 카드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도 많아요. 동네 작은 가게들은 아예 기계가 없다고 하는 곳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을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전, 유로, 1유로, 2유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동전 지갑을 또 준비하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유용한 편의용품들은 숙소에서 신을 실내화하고, 그 다음에 욕실에 걸어놓는 그 욕실용 파우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장바구니로 쓸 에코백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꼭 챙겨야 하실 거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여권이랑 국제신용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바우처들도 있잖아요. 호텔이나 투어 상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약을 하셨던 그런 예약증도 출력을 하시거나 이 티켓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가실다면 상비약을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지사제라든지 알레르기약, 먹는 음식이나 물이나 그런 환경들이 바뀌면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여행했기 때문에 몸도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상비약들은 몇 가지씩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음으로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포르투갈의 여행 경비예요. 여기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예산을 낮게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한 달 식비로 드는 거는 20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 들거든요. 그게 평균적인 수치라고 하기도 하고, 여행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드는 경비가 100유로 정도, 100유로 이하로 든다고 해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유로, 적게는 40유로부터 많게는 뭐 200유로, 300유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평균은 100유로 이하라는 거. 이게 다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그리고 음식이나 레스토랑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포르투갈 내 식당의 평균 비용을 알려드리자면은 저렴한 가게에서는 와인 한 잔까지 포함해서 1인당 7유로 정도가 나온대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서는 맥주 한 잔까지 해가지고 그 비파냐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은 7유로 이하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하나에 5유로였고 맥주가 1.5유로였나?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 저렴한 식당들도 많고, 다음으로는 중고급 식당이나 완전 도심 내에 있는 그런 식당들에 대한 평균 가격은 2인당 20유로에서 40유로예요. 여기서는 와인 한 잔까지 하면은 보통 7유로, 10유로까지 더 들고요. 이런 데서는 동행하는 분들을 구해서 같이 가신다든지 이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고급 식당에서는 1인당 25유로에서 40유로 정도 나와요. 물론 코스 요리를 한다든지 와이너리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1인당 가격이 50유로에서 100유로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저는 평균적인 금액대를 알려드린 거예요. 식당에 가시는 거 말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왜 현지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의 식품들을 사서 요리를 해먹고 그런 것도 재미있잖아요. 부엌이 있는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시면은 요리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마트 물가가 너무 저렴해요. 쌀이나 감자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도 1kg면은 1,200원 정도고요. 과일들도 1kg 기준으로 1,2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마트에 가셔서 물가 구경도 하시고 요리하는 재미도 느껴보시고 정말 추천드려요. 포르투갈에 오시면 가셔야 할 곳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요. 일단은 제가 5구역으로 나눠볼게요. 2가지 섬, 아조레스, 마데이라,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센터 지방, 그리고 남부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북부 지역에서는 포르투가 가장 큰 도시고 여행자분들에게도 유명하기도 해요. 포르투 중심으로 해서 소도시들 당일치기 여행이나 하루 이틀 이렇게 가기도 좋은데 포르투 근교 도시를 가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포르투에서 포르투갈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 현지 분위기를 느끼면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포르투갈 중앙 지역을 보면은 수도인 리스본이 있어요. 리스본도 포르투처럼 근교에 갈 만한 소도시들이 많은데 소도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리스본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포르투보다는 리스본 근교에 더 예쁘고 특색이 있는 소도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포르투갈 가장 아래에 있는 남부지방은 알가르브라고 불러요. 알가르브에 있는 공항은 파로 국제공항이 있는데 파로 국제공항에 도착하신다면 차를 렌트하시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시고 다른 지역들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알가르브 지역에는 여러 가지 해변들이 있는데 100개가 넘는 해변들이 있어요. 다 특색이 있고 어떤 곳은 하얀 백사장이고 어떤 곳은 정말 높은 절벽에 동굴이 멋있는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무튼 남부 지역에 가시면은 여러 곳을 잘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다음으로는 어느 곳이든 여행 가시기 전에 꼭 알아보게 되는 날씨죠. 포르투갈에 가장 오기 좋을 때는 저는 가을이나 여름쯤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3월에서 5월 정도를 봄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기가 막 지나갔을 때라서 한 달에 10일 정도 비가 오기 때문에 우비나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평균 기온이 최저가 10도에서 24도까지 올라가요.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따뜻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추워지지도 않는 곳이에요. 제가 여름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6월에서 9월 사이 포르투갈의 축제 시즌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고 밤에는 선선하고 여행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을도 좋긴 하지만 여름에는 축제 시즌이라서 더 다양한 것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에 오신다면은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는 꼭 챙기시고요. 밤에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시라면 가벼운 외투를 꼭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10월에서 11월 사이는 가을 날씨 같아요. 여기는 일교차가 가장 클 때가 가을인데 이때 오시면은 낮의 날씨랑 밤의 날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겉옷 꼭 챙기시고 반팔을 입고 다닐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도 한 달에 10일 정도는 비가 올 시기라서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길 추천드려요. 12월에서 2월 사이는 제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겨울은 우기라서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정말 한 달에 반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때 여행을 오신다면은 우비라든지 아니면은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르투갈이 겨울이라도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영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냥 비가 조금 많이 내릴 뿐이지 평균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요, 겨울인데도. 다음으로는 포르투갈의 숙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호스텔이나 한인 민박, 그리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여기서 예산을 저예산, 중예산, 고예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적인 비용은 저예산으로 잡았을 때 한 명당 19유로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스텔에서 머무신다든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 하나를 구해서 지내신다든지 중예산은 평균적으로 1인당 37유로 정도가 나와요. 에어비앤비에 원룸 하나를 빌리신다든지 한인민박이나 다양한 옵션들이 있겠죠? 만약에 숙소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신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00유로 선에서 아니면은 더 많이 지출을 하실 수도 있겠죠? 고급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커플의 예를 들어보면은 평균적으로 89유로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에 오셨을 때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은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빠질 수 없는 신선한 해산물. 해산물 중에도 여기는 문어가 정말 크고 문어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맛있는 요리가 있으니까 문어 요리 한번 드셔보시길. 그리고 프란세지냐. 프란세지냐는 포르투갈만의 샌드위치예요. 빵 사이에 다양한 고기랑 햄, 소세지까지 넣어서 치즈에 맥주로 만든 그런 소스도 올려주고 칼로리가 조금 높은 여행할 때 든든하게 한 끼 채우기 좋은 그런 음식이에요. 프란세지냐 말고 또 다른 포르투갈만의 샌드위치가 있는데 프레고랑 비파냐스예요. 비파냐스는 돼지고기를 약간 스튜처럼 요리해서 빵 사이에 넣어주는 거고 프레고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보통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든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길거리에서 간단히 간식으로 사 먹기에 좋은 거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나타. 나타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디저트예요. 포르투갈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유명한 체인점은 파브리카 나타, 나타 리스보아, 만테가리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포트와인은 정말 포르투갈 여행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포트와인은 브랜디를 넣어서 도수가 조금 높지만 정말 달고 풍미가 좋아서 디저트로 마시기 좋은 와인이에요. 포르투갈에 오셨을 때 포트와인을 드시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심카드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포르투갈에도 공항에 도착하면은 심카드를 파는 통신사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가격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14유로에서 2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데이터를 많이 쓰신다든지 그러면 30유로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통신사는 보다폰, 메오, 노스, 25세 미만의 뉴스를 위한 YTF라는 통신사도 있어요. 25세 미만에 해당이 되신다면 저렴하게 심카드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오시기 전에 정말 알면 유용한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교통에 관련해서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있잖아요. 먼저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버도 있지만 저는 볼트를 사용하시길 추천해요. 볼트는 포르투갈에서만 쓰는 어플인데 이게 우버보다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에 친구분이나 가족, 커플, 연인끼리 이렇게 오셨을 때는 서로 이제 친구 추천 코드를 받아서 그 프로모션 코드를 쓰면은 저렴하게 할인받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캡틴이라는 택시 어플도 있고 기차를 예약하시거나 기차 스케줄을 확인하실 때는 포르투갈 기차 어플 CP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고속버스 어플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노선이 제일 많았던 버스 어플은 레드 익스프레소스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글맵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 하시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리스본이랑 포르투에서는 공유 전기 스쿠터 어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도시 안에 보면은 그 바퀴 달린 전기 자동차 같은 거 그거 이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저도 몇 번 써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포르투갈에 오셨을 때 와인 어플 꼭 다운받아 가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에 저렴한 와인들도 많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와인 어플을 받아보시면 여기에 그 다른 사람의 후기라든지 평점 같은 게 있으니까 와인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포르투갈에 있는 공항은 지역 곳곳에 많은 국내선 노선들이 있지만 국제공항은 파로, 리스본, 포르투 이렇게 세 군데에만 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기차 여행하기도 너무 좋은데 일단은 노선이 다양하고 정말 자주 운행을 해요. 리스본에서 포르투나 포르투에서 남부지방까지 가는 급행 열차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고 어플도 잘 돼 있고 포르투갈 철도 회사 이름은 CP예요. 리스본이랑 포르투에서는 지하철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지하철 그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노선이나 가격을 얼마를 충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충전식 카드를 구매하시는데 이거는 0.5유로 그리고 0.6유로 이렇게 나오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1.5유로에서 1.2유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구역에 따라서 충전해야 되는 금액이 다르니까 스케줄표에서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지하철 운행하는 시간은 리스본은 6시 30분부터 오전 1시까지고 포르투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시까지 운행을 해요. 포르투갈 대부분의 택시는 기본 요금이 4,500원 정도고요. 오후 10시가 지나서 오전 6시까지 그때까지는 할증 요금이 붙어서 20% 이상이 더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포르투갈에서 렌트카를 빌린다든지 그렇게 운전을 하신다면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20km의 제한이 있어요. 국도나 도시 안에서는 50km에서 90km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안전벨트는 모든 상황, 모든 좌석에서 필수로 매주셔야 돼요. 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연령은 만 21세예요. 렌트카를 이용하실 때는 구글로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 본인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일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택시 타고 멀리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말고도 버스나 고속버스, 그리고 트램, 케이블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가시는 지역에 고속버스가 있는지 트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포르투갈 여행하기 전에 알면 좋을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 아래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포르투갈 여행에 대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